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김찬기라고 하고요. 네네. 2019년 12월 말에 퇴직을 해서 예. 퇴직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일 소개해 주세요. 지금 하는 일은 몇 가지 하는데요. 예. 수입은 퇴직 전보다 많이 줄었죠. 네. 그런데 하는 일은 예. 좀 다양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현재 하는 거가 첫 번째로는 이제 강의하는 게 있고요. 네, 강의하시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컨설팅 하는 거. 컨설팅, 어떤 쪽의 컨설팅을 하시나요? 마케팅하고 창업, 뭐 이런 쪽에. 창업이랑 마케팅이랑 예, 필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십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같이 정부 사업이나 이런 거 있으면 같이 그 건 바이 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컨설팅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제 제가 퇴직하시기 전부터 이제 그 안지가 좀 제법 됐는데 더 바쁘신 것 같아요. 아, 그게 네. 바쁠 때만 봐서 그렇고요. 네네. 바쁠 때는 더 바쁘고 안 바쁠 때는 뭐 시간 많고 이런 게 네. 직장 생활할 때는 9 to 6로 아, 맞아요. 하루 사이클이 동일하잖아요. 네네. 퇴직을 한 이후에는 일이 밀릴 때는 뭐 주말에도 일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일이 없을 때는 뭐 주중에도 일이 없고 그냥 책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좀 더 쓰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주중에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또 하나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퇴직 전에는 한 회사에 꾸준히 근무하셨어요? 아니면 여러 번 이직을 하셨나요? 전 한 군데에서 한 30년 했으니까. 그렇죠. 공무원도 아니면서 30년 했으면 많이 했죠. 그러면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곳에서 시작과 마무리를 한 곳에서 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게 정년퇴직이 아니고 희망퇴직인데, 그 비자발적 희망퇴직이라고, 네. 어떤 면에서는 자발적 희망퇴직같이 보이지만, 네네. 어떤 면에서는 또 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퇴직해야지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자발적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고 완전히 비자발적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요즘은 여러 번 직장을 옮기는데 대표님은 한 직장에서 30년을 근무를 하시면서 퇴직하시기 전에 고민이 엄청 많이 되셨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고민하는 시간만큼 준비도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퇴직하기 전에는 사실 바로 퇴직하려고 하지 않았고 임금 피크가 되면 퇴직하는 사람도 있지만 퇴직 안 하는 사람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퇴직하는 사람보다 퇴직 안 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더 많고 그런데 임금 피크가 됐을 때 저도 한 1년 근무했죠. 그러니까 임금 피크가 되고 한 3개월, 4개월 근무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책방에 가서 퇴직에 관련되는 책을 잔뜩 사가지고 한 몇 권 정도 사셨어요? 그때 뭐 한 5권 정도 가지고 그리고 저 더 많이 사신 줄 알았는데 네네. 아니요, 그 책이 두꺼웠습니다. 아, 네, 두꺼운 책이었다. 어떤 건 두껍고 어떤 건 얇고 그런데 그걸 이제 사가지고 여행을 갑니다. 휴가를 내고 동남아 쪽에 여행 가서 책을 읽으면서 나에 대한 퇴직에 대한 것을 계획을 잡게 되는데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는 업무에 대한 계획을 월간 계획, 월간 리뷰, 분기 계획, 분기 리뷰, 연간 계획, 연간 리뷰
뭐 때로는 주간계, 듣기만 해도 답답합니다. 맞아요. 직장생활 할 때는 정말 생각해보니까 많은 그런 예. 계획을 세우고 리뷰를 하고 그렇죠. 결과를 분석을 하고 하는데 예. 내 인생에 대한 그 30년을 마무리하면서 내 인생에 대한 계획도 좀 구체적으로 세워야지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이제 책을 싸들고 갔었는데 책이 많이 도움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실제 도움된 것은 그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게 그게 저한테는 이제 도움된 것 같아요. 다른 생각하지 않고 퇴직 후의 삶에 대한 것만 예. 곰곰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마음의 준비는 책을 사갖고 가서 동남아에 가서 책 보면서 나와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그 준비 말고 또 구체적으로 내가 또 퇴직하면 어떻게 살아야지 하면서 거기에 필요할 것 같은 준비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것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때 그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동남아에 가서 퇴직을 내가 12월 말에 퇴직을 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퇴직 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그때 이제 월도별로 계획을 세웁니다. 네. 그래서 퇴직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책을 한 권 써야 되겠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되는 거를 공부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그 내일 배움 카드를 가지고 네네. 학습할 거를 쭉 월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요때는 요거 배우고 요때는 요거 배우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서 계획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거가 명확하게 이렇게 가이드해 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그렇죠. 살면서 네. 모든 게 처음이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부모의 역할을 처음 했듯이 저도 뭐 부모의 역할을 처음 하기도 하고 결혼을 처음 하게 되고 모든 게 처음 생활하는 건데 퇴직 후의 삶도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50플러스에 가서 서울 50플러스 재단 이런 네, 데가 있죠. 거기 가서 근데 서울은 좋아요. 그래도 그런 시스템이 지방보다는 아무래도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상담 요청을 했죠. 그래서 상담 요청을 해서 내가 퇴직해서 해야 될 거가 퇴직해서 바로 해야 될 것. 그리고 앞으로 몇 개월 후에 할 것. 뭐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가 바로 해야 될 것은 가이드를 주고 1년 후에 해야 될 거를 가이드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쉽게도 그런 거를 줄 수가 없대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 직업 상담사 분이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분이 줄 수 있는 또 한계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정보가. 그래서 네. 그러면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A4에 그린 거를 보여주면서 어떤 거가 느껴지는지 뭐 이런 걸 해서 이제 그림 상담 같은 거를 자기는 할 수 있다. 그럼 그거 하세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것만 받고 왔는데 실제 저는 그때 퇴직할 때 사람별로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르고 그리고 각각의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퇴직 후에 바로 해야 될 것, 3개월 후에 할 것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서 퇴직 후에 네.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이미 퇴직한 사람한테 인터뷰를 해가면서 퇴직 후의 삶에 대한 걸 알아보자.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에는 퇴직 후에 한 1년 정도 있으면 나는 구글에서 봉급을 받을 거야.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은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유튜브 채널을 그때 만든 채널로 도움받은 것도 있죠. 그러면 지금 이제 말 나온 김에 채널 소개해 주십시오. 채널이 행복한 퇴직인데. 행복한 퇴직. 네, 그때 그 채널 만들어서 저한테 도움된 것은 예. 유튜브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고
그 채널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배운 거를 정리를 해서 책을 출판을 하게 되고 네.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도움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경험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또 납품하기도 하고. 그러면 엄청난 도움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예. 구글에서 받는 직접적인 건 없었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하고 네. 그래서 강의를 뭐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네, 또 대학교도 하고. 대학에서 네.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위탁받아서 네. 진행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도움된 부분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로 연결이 좀 많이 된 편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걸로 또 책도, 그러면 지금 책을 몇 권 쓰신 거죠? 책은 내신 게? 스피치 책이랑 네, 프레젠테이션 책이랑 그 같은 책이고 두 개 같은 거고, 스피치랑 프레젠테이션을 하나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또 책을 내시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 낸 게 있는데 네. 그 책은 제가 어디 가서 책 냈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왜요? 그 남들이 네. 챗 GPT를 가지고 한 3일이면 책을 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네. 출판사를 등록을 하고 네. 챗 GPT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책을 썼는데 네. 한 100페이지 정도 썼어요. 3일 만에. 그런 다음에 그걸 편집하는데 내가 인디자인을 잘 몰라서 예. 편집하는데 한 3일 걸렸어요. 그래서 전체 책을 내는데 예. 일주일 만에 책을 내기는 했는데 책을 보면 오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책을 냈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럼 세 번째 책 제목은 뭔가요? 퇴직 후의 강사되기. 챗 GPT를 활용해서 퇴직 후의 강사되기란 제목으로 세 번째 책을 내셨다, 그죠? 그러니까 퇴직 후의 강사되기 컨설턴트 되기인데 예. 챗 GPT를 바탕으로 전체 스트럭처를 잡고 예. 이야기거리를 거기서 찾아낸 다음에 나에 대한 경험담을 거기에 포함을 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납기를 딱 잡고 하다 보니까 저는 책 내려면 한 1년 정도 걸리던데 그걸 그렇게 빨리 속성으로 내셨으니 당연히 아쉬운 점이 완벽하기가 쉽지 않죠. 너무나 그러니까 역량이 있으셨다 하더라도 너무나 기한이 촉박하게 내신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요새 이제 다시 다음 책을 마케팅 쪽을 쓰고 있는데 네. 이번엔 좀 품질을 좋게 쓰자 이러다 보니까 네. 우선순위에 자꾸 뒤로 빌. 맞아요. 저도 네 번째 책을 쓰고 있다가 이 유튜브를 저는 시작한 지 6년이 됐는데 영상을 만들면서 책을 쓴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책을 쓴다는 건 책상에 앉아서 진득하니 앉아서 계속 이게 태고를 거듭하고 해야 되는데 영상 콘텐츠는 다니면서 하는 게 많으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조금 아쉬운데 근데 책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영상은 반응이 좀 빨리 오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퇴직했을 때 나의 그런 조금 미래의 불확실한 그런 마음과 지금 이제 몇 년 지나셨잖아요. 지금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때에 비해서. 퇴직할 때는 확실하게 어떻게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 이런 거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거가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퇴직을 조금 더 빨리 했으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자발적으로 퇴직을 네. 더 빨리 했으면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는 또 마음이 어땠느냐? 그때는 섭섭한 마음도 좀 있고. 그렇죠.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오랜 세월 동안 많이 서운하죠. 섭섭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퇴직 이후에는 또 모든 걸 알아서 해야지 되다 보니까 맞아요. 한 30년 근무하다 보면은 이제 조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을 이렇게 지시해서 이제 하는 일들이 많은데 퇴직 이후에 하는 거는 다
내가 지시하고 내가 해야 되는 맞아요. 네, 네. 이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하여간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조금 더 일찍 퇴직하는 게 좋겠다. 이런 5년 정도만 빨리 했으면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 생각, 아쉬움도 있습니다.